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소나무당과 관련된 소식과 건국절 논란에 대한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연필튜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튜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이제 가을이 금방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2주만 지나면 이제 춥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광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느낌은 봄, 가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봄, 가을이 한참 여름에 좀 덥다가 이제 선선한 가을이라든지 따뜻한 봄이 상당히 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겨울과 여름이 길고 봄, 가을은 굉장히 짧은 것처럼 느껴져요. 막 춥다가 금방 더워지고 또 막 덥다가 금방 추워지고 해서 따뜻한 봄이나 선선한 가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이, 짧은 것 같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엄청난 더위에서 벗어났으니까 다행이고, 이제 또 그런데 이제 이 좀 시원한 날씨가 오래 가지 않고 한 2, 3주 지나면 또 금방 또 추워지고 이럴 것 같아서 또 그것도 걱정입니다. 소나무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점점 더 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까지 여기에 참전을 해서 막 상황을 악화시키고 뭐 더 막 다툼이나 막 분쟁이 더 저로 인해서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라지는 않고, 다만 저는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분들께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유튜버와 그 다음에 구독자, 시청자하고는 좀 다르다. 유튜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방송에서 즉각 해버릴 수 있는 위치고, 채팅창에서 글을 올리는 분들은 그 채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채팅창에서는 유튜버보다도 훨씬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채팅창에서 올리는 글들을 모순된다 어쩐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유튜버가 비판을 하게 되면, 유튜버가 직접 방송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기 대등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유튜버는 그래도 자기 방송을 보는 사람 모두에게 한 번에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채팅을 올리는 시청자분들은 그 채팅을 올려도 그걸 모든 사람이 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채팅을 올리는 시청자분들의 채팅을 유튜버가 직접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해서 서로 쌍방이 무기가 대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독자나 시청자들한테 좀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게 좀 유튜버에서 좀 바람직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양쪽에 다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분쟁의 원인이 따로 있고, 분쟁의 원인이 소수 정말 몇 명이다, 한 두세 명, 양쪽 진영에서 두세 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주장이 있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빨리 화해를 하시든지, 그분들이 뭔가 좀 해결을 보시든지 하고, 일반적으로 시청을 하고 채팅을 하고 또 소나무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자기가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소개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유튜버는 또 소개하지 않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당부의 말씀을 양쪽에 다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더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소나무당과 변희재 대표나 송영길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저로 인해서 또 이게 분쟁이 더 확대되고 더 싸움이 격해지고 이런 것을 저는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은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똑같이 시청자, 개인 유튜버들의 발언이라든지 채팅을 가지고 너무 비난하지는 말자. 그거를 양쪽 진영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비난하게 되면 정말로 일반 지지자들이 위축되고 일반 지지자들이 소나무당을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제가 되기 때문에 소나무당과 변희재와 송영길 아끼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양쪽 진영에 다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김영철 청문회가 끝난 것인지
뭐 어떻게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뭘 어떻게 추가로 변희재를 증인으로 부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워낙 이런 걸 덮고자 하는 그런 그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정치학이나 언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젠다 세팅. 그러니까 뭐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젠다 세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어젠다 세팅을 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 언론이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된 사회이지만 아직도 그 기존 기성 언론들의 어젠다 세팅, 그러니까 의제 설정에 관한 권한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루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왜곡해서 다루겠다 하는 문제들은 그 일반 유튜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거, 확실한 거를 써야 된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뭐 불륜이니 뭐니 뭐 편의를 봐주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하자. 전공법으로 태블릿을 얘기를 하고 또 그 증언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거론을 하고, 장시호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거론을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변희재를 증인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최서원을 증인으로 삼자 하는 주장을 좀 더 강화하고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청원 게시판에 변희재를 증인으로 삼아달라라고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사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저는 소나무장 지지자들만 여기 사인할 것이 아니라 소나무장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변희재나 송영길을 더 지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변화된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니까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태블릿을 들어야겠다, 장시호의 장시호의 위증을 거론해야겠다, 최서원을 불러들여서 박근혜 수사의 위법성이나 박근혜 수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면으로 거론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재명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소나무당에서는 이재명을 막 비판하고 공격을 해서 소나무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를 가르기보다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조금 자제하고, 일이 돼야 되니까요.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변희재의 태블릿 PC가 정말 이재명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변희재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하고, 국회 청원에도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그 고정 댓글에 그 청원 서명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가셔가지고 이 변희재 증인 채택 그걸 좀 찬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일부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도 듣고 계신데,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조작수사, 윤석열의 조작수사에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경기도지사였고, 그때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오히려 약간의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박근혜 조작수사에 문재인 정권이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사 탄핵을 하고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태블릿 PC를 들고 박근혜 수사, 위법 수사를 거론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희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식인데, 송영길 대표가 지금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크게 터뜨리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의 존재감이 좀 더 점점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우리 소나무당 지지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재판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 10월, 11월 해가지고 1심 판결 선고가 나고, 그 선고가 송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송 대표님이 딱 전면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할 때가 올 겁니다.
아무튼 우리 소나무당과 송영길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두 달을 좀 더 기다려서 정말 지금의 현안은 검찰이 조작한 사건의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주요 혐의들은 다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사소한 혐의 하나를 유죄해서 벌금을 낸다거나 사소한 혐의 하나를 그 유죄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검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를테면 그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예전에 엄청난 부동산 비리 엄청난 내용을 기소를 했지만 결국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벌금형 하나가 유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죄는 유죄 아니냐 하는 덫에 결국 갇혀서 검찰이 결국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에서는 승리한 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라든지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것이 대부분 그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사소한 내용 하나를 뭐 벌금형이나 이렇게 사소한 것을 집행유예나 이런 식으로 유죄를 만들어서 결국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무튼 우리는 그 1심 결과, 1심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송영길 대표를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응원하면서 좀 송영길 대표에게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독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친일 매국 세력들,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친일 매국 세력들의 역사 조작이 개인적, 단체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정권을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정권의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일 매국 세력들의 준동, 이게 개인적, 집단적 이런 행동이 아니라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제가 주장하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 그게 건국일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닙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주권과 통치권을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법 이론에 따라서 주권과 통치권을 엄격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주권을 기준으로 이제 국가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임시정부인 것이고, 그러나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해서 주권이 없느냐?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던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때 성립했다라고 해서 굳이 건국절을 따진다고 하면은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니고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 이날이 바로 건국절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운동이라 하지 않고 3.1 혁명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일본 천황이 지배를 했던, 고종이 대한제국이 지배를 했던 이전의 군주국가에서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 국가가 탄생을 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기 때문에 탄생을 했으나 통치권만은 불법적으로 일본이 장악하고 있어서 통치권은 불법적으로 일본이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1948년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해서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설립일이 아니라 19년 3월 1일 3.1 혁명, 3.1 혁명이 일어난 3월 1일을 우리나라의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미국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한번 보면, 미국은 제가 화면에 띄우는 우표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표. 이게 이제 맨 위에 대한민국 우표하고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죠. 우표 표자에. 그러면 이게 발행된 해가 언제냐면 1976년입니다. 1976년. 이게 중요합니다. 1976년에 밑에 아래에 보시면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1976년에 200주년이니까 미국은 언제 독립이 됐다고 하죠? 됐다고 보는 것이죠. 1776년에 독립이 됐다고 미국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당연히 독립 200주년 행사를 했겠죠. 그 당시에 1976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 미국이 독립 20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을 기념을 해서 미국 독립 200주년으로 해서 미국 성조기를 모델로 해서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있는 성조기는
미국 독립 당시에 13개 주를 의미하는 별이 13개인 성조기고 앞에 있는 성조기는 50개의 별이 있는 현행의 성조기입니다. 이제 아무튼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이 됐다고 돼 있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죠. 실제 미국은 독립선언이 1776년 7월 6일 날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계속 전쟁을 했었습니다. 독립선언 바로 전에도 렉싱턴 전투가 있었고 그 후에 한참 전쟁을 하다가 요크타임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1783년에 독립이 인정이 됩니다. 파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화면에 나와 있죠. 화면 한번 보십시오.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 그 다음에 이제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해서 파리 조약을 맺은 것은 그로부터 6년 후인 7년 후인 1783년에 독립이 인정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정부가 또 구성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난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1789년에야 비로소 정부가 구성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1789년을 독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1989년에 독립 200주년 행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독립선언을 했던 1776년 7월 4일 이 당시에는 정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국이다. 우리는 독립된 국가다라고 독립을 선언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게 건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건 뭡니까? 독립해서 무슨 결사나 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립해서 친모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독립을 했다는 것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건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76년 7월 4일에 건국을 했다고 하고 미국은 그렇게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십몇 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정부가 구성돼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 독립은 언제 된 겁니까? 그 건국절 뉴라이트는 정부가 구성되고 헌법이 만들어진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이 논리를 미국에 그대로 대입하면 도저히 1776년 독립 선언할 때를 건국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1789년에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를 비로소 건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해서 결국은 정부가 구성될 때 국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했을 때에 국가가 탄생을 했다라고 보고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고 합니다는 했다는 것은 국가가 건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무슨 독립만 했는데 무슨 친목회가 구성됐다. 그 친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독립선언을 합니까? 영국과 별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건국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고 독립이 선언됐다는 것은 건국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사례 독립을 선언한 1776년으로부터 십몇 년이 이른 후에야 비로소 정부가 구성되고 파리 조약에서 독립이 인정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을 건국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1919년 3월 1일 3.1혁명에 의해서 그 전에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었는데 그 군주 주권을 폐지를 하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이 탄생을 한 것이 맞고 그래서 건국절은 1919년 3월 1일이고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닙니다. 3월 1일이고 다만 영토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국가로서 국가가 이미 건국을 했으나 통치권만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권을 행사할 정부를 결국 1948년도에 비로소 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1948년도는 정부 수립이고 1919년도의 3.1혁명은 건국이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미국의 사례를 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뉴라이트들 이 친일 매국 세력들은 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하고는 완전히 더 모순된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의 주장의 황당함, 허구성, 이 친일 매국 세력의 주장은 뭐냐면 목적이 하나입니다. 친일은 정당했던 것이다. 친일은 정당했던 것이고 독립전쟁은 테러다라는 이 주장 하나를 가지고 이 주장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사적 사실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형식의 역사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아무튼 오늘 또 제가 친일 매국 세력의 친일의 정당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은 테러다라는 이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모든 역사적 사실을 끼워 맞추고 있는 친일 매국 세력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나무당과 변희재 대표와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라도 다툼이 어느 정도, 우리 당내에서의 다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좀 일반 유튜버, 일반 지지자들, 일반 시청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편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송영길 관련된 유튜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송영길과 관련된 자기가 여러 카페들이 있고, 여러 단톡이 있다면 자기가 편하게 원하는 단톡방들을 선택해서, 송영길과 변희재와, 소나무당을 지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세력 다툼식으로 되어가는 것을 저는 정말로 그걸 싫어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모였으면 하나로 뭉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의 다툼에 여러 일반 지지자,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당을 위해서 일하고 당을 위해서 뛰고, 그 다음에 변희재를 위해서 몇 년씩 그 진실투쟁 카페에서 활동하고 고생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전부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소나무당과 관련된 소식과 건국절 논란에 대한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연필튜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